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파트너 오사무엘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는 매매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매매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종가에 어떻게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시청해 주셔서 큰 수익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식 매매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전략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되는데 그 전략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장의 흐름은 장 초반과 장 중반 그리고 장 마감 시의 흐름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매매 전략, 먼저 시초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 그 다음에 장 마감 시 전략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시초가 매매 전략입니다. 장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장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외 등락률을 체크하죠. 전일 시간 외에 어떤 종목들이 얼마큼 올랐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특히 거래 대금을 주셔야 돼요. 시간의 등락률 가운데 상승이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적게 나오면 그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외에 상승 종목 중 저항대에 가까운 종목을 선별하는 거예요. 시간에 상승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다음 날 얼마큼 상승할지를 미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이제 HTS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세 번째로는 종목별 투자자를 체크합니다. 이건 수급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수급 및 급등 패턴에 대한 조건 검색식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측면에서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인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체크합니다. 장전에는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점검을 할 수 있죠. 검색창, 돋보기가 있는 여기에 시간 외 등락률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검색창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보면 시간 외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시간 외만 쳐도 나올 겁니다. 시간 외만 쳐도 나올 텐데 시간 외에서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잔량이 얼마나 쌓였는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HTS를 영문문을 쓰고 있거든요. 외국문을 쓰고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등락률 순위를 보시고 오늘은 이제 장이 마감이 됐어요. 장이 마감이 돼서 내일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또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래 대금을 주셔야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1이라고 적힌 것도 있습니다. 1. 거래 대금이 1인데 1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의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 갔다? 그럼 이 종목이 다음날 얼마나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래 대금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수 AMS는 거래 대금이 2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시간의 등락률 순위에서의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체크할 것이 시간의 상승 종목 중 저항대에 가까운 종목을 선별하는 거예요. 시간의 상승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4%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거래 대금이 좀 나와야 되죠.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네요. 자, SM 라이프 디자인을
일봉상에서 볼게요. 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7.2%, 고가는 13%. 그런데 시간외에서는 4에서 5%이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오늘 갔던 고점 부근을 다시금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오늘 고가가 13%에 형성되고 종가는 7% 형성됐는데 다시 갭상승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고가를 다시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의 고가를 도전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등락률 종목 중에서 저항대 가까운 종목들을 선별하는데 이제 주봉을 볼게요. 자, SM라이프 디자인은 60주선을 터치하고 밀렸죠.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SM라이프 디자인은 주봉에서 봤을 때의 저항대가 보이죠. 그 저항대까지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의 등락률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좀 있었고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고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에 일봉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일봉에서 봤을 때 먼저 저항대를 체크하고 저항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다음에 보는 게 주봉이라는 거죠. 주봉의 저항대가 가까운 종목이니까 SM라이프 디자인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등락률 종목 중에서 저항대 가까운 종목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는 겁니다. 수급이 급등했던 조건 검색식도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검색식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서 검색창에서 투자자별 매매를 한번 또 쳐봅니다. 투자자별 매매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종목별로 투자자들이 어떤 현황을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투자자별 매매에서 SM라이프 디자인을 보니까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11억을 샀고 기관이 3억을 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죠. 지금 SM라이프 디자인은 제가 미리 종목을 뽑고 온 게 아닌데 오늘 시간의 등락률도 괜찮고 거래대금도 괜찮고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 기관도 어느 정도 샀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봉의 저항대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주봉 저항대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그림을 보고 SM라이프 디자인을 내일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체크하는데요. 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는 지금은 나오지 않겠죠. 장 전이니까 장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이렇게 검색창에 넣으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나오죠. 이렇게 이제 장 전에 보시면 9시 이전에 보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뜨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주로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보면서 지난 밤에 지난 전일에 시간의 등락률에서 상위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 위에 올라 있을 때 그리고 전일에 거래 대금을 동반했을 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장전에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장 초반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장 후에 10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개장을 했어요. 개장 전에는 전일 시간의 등락률 종목을 체크했죠.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을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개장을 한 10분 동안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 초반에 굉장히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선별한 종목들의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나왔고 시간외에 상승이 나왔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 있으면서 5 내지 10%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할 때 이때가 중요하죠. 두 가지 아닙니까? 갭상승에서 출발한 종목이 바로 갭상승하면서 눌러버리면서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갭상승하면서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만드는 그런 패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상승의 가능성을 무엇으로 체크하느냐? 바로 그것이 거래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을 체크하는데 장 초반에 주가가 막 움직여요. 근데 1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 동안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1에서 10% 거래량이 나오는 이 상승,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1분 동안에 1%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1분 동안 1%다. 그러면 60분이면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60%를 짐작할 수 있죠. 물론 1시간에 60%의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확신을 못하지만
1분 동안에 1%만 나와도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거래가 6시간이잖아요. 6시간 반인데 만약에 1분에 1%면 1시간에 60%예요. 6시간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360%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에 1%에서 10% 사이를 보는 거예요. 1분 동안 만약에 10%의 거래량이 나온다? 이거는 폭발적이죠. 거래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약해요. 이거는 속임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서 개인들을 꼬드기고 종목을 던지는, 물량을 던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건 검색식 수급 종목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수급주. 수급이 몰려드는 종목이 곧 대장주거든요. 자,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는 조만간 곧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섹터 그룹별 등락률 체크하는 거예요. 자, 섹터별로 봤을 때, 테마별로 봤을 때 동반 상승하느냐, 아니면 나홀로 상승하느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그룹별로 같이 상승한다 그러면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체크해둔 조항대 5% 전후 간격을 체크한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SM라이프 디자인을 말씀드렸죠. SM라이프 디자인이 상승했을 때 어느 만큼 상승할 건지를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다시금 보여드릴게요. 자, SM라이프 디자인이 일봉상에서는 241선을 터치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터치하고 밀렸는데 전일 보니까 전일 시간에서 5%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갭상승이 5%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의 고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의 고점에서 출발하는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 봤을 때 241선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대 위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저항을 이제는 지지를 삼고 오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을 봤더니 구름층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층은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 구름층은 저항대입니다. 저항대인데 자, SM라이프 디자인이 오늘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일봉상에서 봤을 때 오늘 고점이 2,975원. 그러면 3,000원 부근에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죠. 3,000원 부근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3,000원에서 출발하는데 주봉의 구름층을 보니까 주봉의 구름층이 얼마에서 시작하면 3,300원 부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죠. 3,000원을 기준으로 10%예요. 5%보다 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저항대를 도전할 때 5% 이상 갭상승하면서 10% 이상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갭상승하고 난 다음에 주봉의 구름층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조건 검색식은 이 돋보기에서 그 조건 검색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렇게 조건 검색이라고 치면 나오고 자기 조건식을 만들면 되거든요. 제가 이미 만든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 조건식이 있죠. 제가 만든 조건식인데 그중에서 공개를 할 게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패턴대로 만드시면 돼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5일 동안에 얼마큼 됐느냐. 5일 동안 100억 이상의 1,000억이 되었느냐. 5일 동안. 그 다음에 5일 중 4일 외국인의 순매수 발생이 1,000주 정도 되었느냐. 그리고 이틀 전 외국인 순매수에 비해서 하루 전 외국인 순매수, 그러니까 순매수가 좀 늘어난 패턴이 되었느냐, 그 부분이고. 그리고 하루 전 5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외국인을 봤는데 그 다음에 기관의 누적 순매수를 보는 거예요. 기관의 누적 순매수가 100억 이상부터 1,000억 사이가 됐느냐,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발생이 1,000주 정도 되었느냐. 아까 외국인이 했던 거,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봤던 거와 똑같이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틀 전 기관의 순매수보다 하루 전 기관의 순매수가 좀 늘었느냐. 그러니까 매수가 좀 늘었느냐라는 개념을 보는 거죠. 그리고 5일 동안 평균 거래 대금이 30억 이상이 되었느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캔들 연속 발생해서 영봉전은 바로 당일에서 하루 전 일봉 연속 양봉 발생. 양봉이 계속 발생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엔드 조건으로 검색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보는데, 자, 여기서 이 조건식을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성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성과 검증을 눌러서 오늘 2022년도 5월
오늘 기준 말고 한번 어제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 기준으로 성과 검정 눌러봤더니 종목이 이렇게 뜨죠. DB하이텍, 신세계 이렇게 두 종목이 뜹니다. 그럼 DB하이텍을 한번 볼게요. 자, DB하이텍을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DB하이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보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DB하이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을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55억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60억, 38억, 168억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은 43억, 60억, 10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확인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보여드릴게요. 조건 검색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대로 하나씩 A, B, C, D, E, F, G, H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후에 10분 동안에 추가로 점검할 요소가 있어요. 앞에서는 개장 전에 시간의 등락률 체크하고 그다음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체크하죠. 그리고 개장 후에 체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개장 후 10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부분을 체크하고 거래량을 체크하죠. 그다음에 체결 강도 추이를 체크하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체크하고 대량 체결, 거래량 급증 이런 패턴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거래가 될 때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체결 강도 추이입니다. 체결 강도 추이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체결 강도 추이를 검색을 해서 5분 동안, 20분 동안, 60분 동안 체결 강도가 100%가 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100%가 넘는지. 이 체결 강도가 100%가 넘지 않으면 거래가 활발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 추이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할 것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그것도 검색창에서 전일 대비 치면 나오죠. 이렇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가 나와요. 그럼 전일 대비로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죠. 지금은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미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부터 20%대, 10%대 종목들이 다 나오죠. 근데 장 초반에는 전일 대비 등락률이 5%, 10%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죠. 그 종목들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량 체결 상위. 얼마큼 많이 체결되는지 대량 체결 상위도 체크하는 거죠. 여기서 검색창에다가 대량 체결 상위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얼마나 종목들이 체결들이 잘 되는지 상위에서부터 쭉 볼 수 있는 거죠. 대량 체결 상위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급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검색창에 거래량 급증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여러분의 HTS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급증. 이걸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전일 대비해서 당일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어요. 단지 100%, 2배가 아니라 1000%, 10배씩 나오는 게 있어요. 10배 이상씩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들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래량 급증으로 확인되는 종목들을 체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개장 후 10분 동안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체결 강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대량 체결 상위, 그리고 거래량 급증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속보 뉴스. 속보 뉴스는 이제 우리가 찌라시라고도 하죠. 찌라시라고도. 모바일 폰에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보 뉴스, 그다음 당일 일정이 있어요. 일정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일정주로 합니다. 일정 종목, 일정주. 당일 일정을 체크하고 수급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 관련된 검색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래대금 상이에요. 제가 거래량 급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검색창에 거래대금 상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죠. 전일 대비로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을 상위부터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일 주요 거래원도 체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아침 8시 50분, 장전 10분 전에 무엇을 보면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심 종목. 두 번째,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세 번째, 신용 대출. 네 번째, 미국 주식. 자, 장전에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확인하면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장 초반에 시초가의 매매 전략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장중 매매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중에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써볼까? 자, 수급주를 다시 봅니다. 검색 시 아까 안내를 드렸죠. 수급주를 체크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는지 조건 검색식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만드시고 그 안에 걸려드는 종목들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후 눌림목 돌파, 장대 양봉 후에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눌림목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런 종목들을 체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중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5 내지 10% 장대 양봉이 만든 다음에 바로 주가가 15% 20% 가면 좋은데 주가가 쉽게 가진 않죠. 눌림목이 발생해요. 눌림목이 발생한 다음에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주가, 그 주가를 따라잡게 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발생했을 때,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매수가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221선 그리고 241선 저항을 돌파하느냐, 이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1선, 201선이나 221선은 주로 이제 미국 주식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241선은 국내 주식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241선 저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41선 저항에 대해서 자주 안내를 드리거든요. 이 종목은 241선 저항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241선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거를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자, HLB 패밀리 잠깐 볼게요. HLB 패밀리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HLB 대표적인 HLB가 어떻게 됐습니까? HLB가 241이라는 저항을 넘어섰죠. 이 저항을 넘어서면서 급등이 나오죠. 241선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HLB 제약, HLB 패밀리 역시 241선 저항을 강하게 뚫었어요. 그러니까 241선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늠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241선이 저항이 되고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크게 거래가 늘어나면 241선 저항을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1선 기준으로 해서 그 저항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검색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장중에 체크해야 될 게 5일선이 중요합니다. 5일선. 5일선 우상향 하는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을 대할 때에 5일선을 깨느냐, 5일선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주가 대응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5일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는 패턴으로 가느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5거래일 중에서 최고 거래량이 나오느냐, 이것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중요하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5일선이 우상향하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조건 검색식을 만드셔도 좋고, 조건 검색식을 못 만드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방법대로 수급이 붙는지, 그리고 양봉 후 눌림목 이후에 돌파하는지, 그리고 241선을 저항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5일선이 우상향하면서 5일 중에서 최고 거래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에 일봉 상한선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장중에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대에 곧 도달하는 종목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저항은 어떤 겁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이평선이 있어요. 이평선의 저항대는 21선은 약한 저항이고 61선, 121선, 241선, 이게 강한 저항입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역시 60주, 120주, 240주 강한 저항이죠. 월봉에서도 60주, 120주, 240주선, 이게 다 강한 저항이에요. 이평선의 저항을 체크해서 그 이평선 저항에 가깝게 도달했을 때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에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었죠. 자, 서현탄메탈이 121선 아래에 있다가 오늘 121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121선 도달하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매도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121선 저항이 다가왔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어디죠? 241선 저항입니다. 그래서 121선 저항대에서 밀린 다음에 다시 241선 도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121선 저항에 부딪혔을 때 매도, 그 다음에 눌림목이었을 때 매수, 그 다음에 241선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그냥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이 구름층이 선행스팬인 자리죠. 선행스팬.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앞서 거래되었던 흔적, 그 흔적을 앞으로 가져다 놓은 게 바로 선행스팬인데 그걸 우리는 구름층이라고 부르죠. 특히 월봉 선행스팬은 아주 강한 저항대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액션 스퀘어, T 사이언티픽을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자, 버킷 스튜디오의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구름층이 선행스팬이죠. 구름층 상단에 작년도 11월 달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죠. 그 자리가 8,400원대인데 어디까지 밀렸어요? 2,600원까지 밀렸어요. 고점에서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월봉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액션 스퀘어 볼게요. 액션 스퀘어도 월봉 구름층 상단까지 갔죠. 거기가 이제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 10,000원, 지금 현재는 3,400원이죠. 고점에서 무려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 구름층 상단이 얼마나 강한 저항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T 사이언티픽. T 사이언티픽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6,600원대까지 갔죠. 6,600원대까지. 거기서 매도를 했어야 돼요.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죠. 현재는 이제 2,900원이에요.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 거의 이 종목도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비덴트라는 종목도 볼까요? 비덴트도 월봉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했어야 되죠. 이런 자리. 월봉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 자리가 저항이었다는 거예요. 26,000원, 30,000원대 이런 데선 매도를 했어야 되죠. 고점에서부터 무려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봉 추세 연결선. 저항대 곧 도달 종목을 체크할 때 특히 월봉을 주목해서 보자는 말씀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서울옥션, 램테크놀로지 세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어때요?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고점을 연결해 봤더니 추세 연결선 고점에 정확히 닿죠. 그래서 고점의 세 번째 이 추세 연결선을 닿을 때 이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서울옥션. 서울옥션도 볼게요. 서울옥션도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작년에 11월 달에 47,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상장 이후에 만들어졌던 세 개의 봉, 두 개의 봉을 먼저 연결하게 되면 세 번째 봉이 연결되죠. 이렇게. 그럼 고점 상단에서 매도를 할 수 있죠. 세 개의 봉을 연결했더니 40,000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0,000원대 매도했더니 반토막 났죠. 2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삼봉 추세 연결선의 고점 매도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램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월봉 고점 연결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바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매도로 대응했어야 되죠. 매도를 했더니 13,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빠져버리죠. 반토막 나버리죠. 그러니까 월봉 추세 연결선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13,000원 오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월봉에서 일단 고점의 매도 자리를 확인했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13,000원대 갈 때, 그러니까 10,000원대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13,000원대 갈 때 미리 전략을 짜고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는 겁니다. 컵 위드 핸들 베이스. 컵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컵이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핸들, 손잡이. 그래서 상승이 U자형으로 나오고 손잡이를 만드는 패턴. 이런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베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픈 베이스가 어떤 패턴을 보였나요? 손잡이, 그러니까 U자형 패턴을 만들었죠. U자형 패턴을 만들었죠. 물론 그 전에 상승했던 패턴을 보게 되면 U자형을 먼저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U자형 패턴을 만듭니다. 오픈 베이스가 U자형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U자형 만들고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핸들 이렇게. 그래서 핸들 이런 패턴을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종목을 바로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베이스 매도 포인트는 바로 이 4,800원, 4,900원. 이건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제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바로 이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그 다음에 JLK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죠.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고 고점에서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약한 상승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구름층 상단까지. 구름층까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입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어디서 잡냐면 바로 7,600원 선. 이것도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JLK도 바로 이 자리에서 7,600원대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성우테크론. 성우테크론 최근에 바로 그 자리에 왔던 종목인데 성우테크론도 볼게요. 성우테크론도 같은 패턴이죠. U자형을 만들고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잡이 패턴을 만들면서 핸들 고점, 바로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구름층 상단에서. 그랬더니 주가가 빠지죠. 이 세 종목 오픈베이스, JLK, 성우테크론 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이런 패턴이 수익내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이제 종가 매매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매매에서는 이제 장중에 활발하게 했거나 또 활발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의 기회를 놓친 다음에 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 시점에 이르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장 마감 시점에 이르러서 종가 베팅을 하는 거죠.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하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망치 패턴입니다. 영망치는 패턴은 뭐냐면 주가를 아래로 밀면서 아래 꼬리를 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계속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리는 거예요. 아래로 꼬리를 달면서 올리는 패턴이 확인될 때, 그때 특히나 이제 양봉을 만들 때가 더 좋죠. 양봉을 만드는 뭐죠? 시가를 회복하는 거죠. 시가부터 눌려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음봉을 만들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만드는 거, 시가를 회복했을 때 바로 그런 종목이 다음 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종가에 이런 종목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면 좋죠. 그 다음에 정배열 패턴이 중요합니다. 정배열 패턴은 뭐냐면 21선과 61선, 120, 241선 있잖아요. 자, 21선이 위에, 그 다음에 61선이 그 아래, 120선 그 아래, 241선. 이게 정배열입니다. 반대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패턴은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배열 패턴은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쉽죠. 왜냐하면 저항대가 별로 없잖아요. 위로 저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래에 저항이 다 있어요. 240, 120, 60, 20 차례로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이제 저항대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저항대가 지지라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종가는 특히나 3시 이후가 중요하죠. 3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일 동시간 대비로 고점을 돌파하는 거. 고점을 돌파하면서 깨끗한 양봉을 만들 때 바로 그런 종목이 중요한데 이걸 다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시 이후에 볼린저 밴드 일봉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런 종목들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만드는 게 이제 아래꼬리예요. 자, 조건 검색식에서 조건 검색식을 이제 만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영망치 검색식도 있고 영망치 이제 추세 전환 종목도 있는데 자, 일봉 아래꼬리 만드는 걸 잠깐 볼게요. 가장 쉽게 만드는 거. 세 줄이면 됩니다. 일봉 아래꼬리 이제 주기별 주가 등락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영본종 저가 대비 그다음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영본종 종가 등락률 이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종가 등락률 대비 3%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주기별 주가 등락률 비교해서 영봉종 저가 대비 영봉종 시가 등락률 3% 이상. 그리고 신저가. 영봉전 저가가 5봉 이내. 그래 30봉 신저가 발생.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아랫꼬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입니다. 검색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 못 드립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꼬리 다는 종목을 조건 검색식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건 검색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래꼬리, 특히나 종가 베팅은 아래꼬리 만드는 거, 아래꼬리 만드는 형태를 보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면 다음날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종가를 베팅했는데 시간 외에 변동이 있어요. 시간 외에 3% 이상 상승할 때는 바로 매도하는 거예요. 시간 외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시간 외에서 3% 이상 변동이 생기면 그때 매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베팅을 했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가만히 놔두고 다음날 갭상승할 때 시초가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베팅한 종목이 반대로 시간 외에 마이너스 3%로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손절 대응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는 이제 베팅한 종목이 시간 외 상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뭔가 호재성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는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고 상한가를 달성했다 그러면 다음날 갭상승했을 때는 바로 매도가 좋지만 강력한 호재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홀딩을 하시는 게 좋죠. 시간에는 10%라는 제한이 있는데 10% 상승한 이후에 다음날 갭상승하고 그 당일날, 다음날 상한가로 치솟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호재성 뉴스가 없을 때는 갭상승 나왔을 때 바로 매도 대응. 호재성 뉴스가 동반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종가 매매 전략을 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초가 매매 전략과 장중 매매 전략과 종가 매매 전략을 안내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종가 베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분봉을 보겠습니다. 분봉상에서 특히 이제 5분봉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2,975원에 갔던 그 흐름이 일봉상에서는 어떤 자리였다고요? 일봉에서 바로 241선 저항이었죠. 241선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241선 저항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HLB 시리즈를 보여드렸죠. HLB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241선에서 매도 대응하면 안 되죠. 자, 241선 저항이라는 그 저항 자리를 놓고 매도 대응을 하느냐, 매도 대응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체크한다고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무엇으로 체크하느냐, 또 전일 대비로 거래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전일 대비로. HLB 제약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HLB 제약 거래량 보시게 되면 전일 대비로 400%가 터졌어요. 432%가. 그러면 이것은 시간당 체크해도 그렇고 3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체크해도 전일 대비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면서 241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241선 대놓고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동시간 대비로 해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같은 시간 대비로 100%가 늘어나는 시점이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241선에 대놓고 매도 대응하면 안 된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항 때도 저항 때 나름이고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거래량이라는 것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HLB 제약 같은 종목은 241선 저항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매도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SM 라이프 디자인은 사실 한번 끊어 갔어야 되죠. 241선 저항에서. 전일 대비로 거래량이 200%, 300% 나온 게 아니라 138%예요.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24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겠구나 판단하고 거기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매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종가 베팅을,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자, 5분봉을 보는 거예요. 5분봉을 보고 이제 2시 30분이면 이제 1시간 정도 남은 시점이죠. 2시 30분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죠. 5분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눌림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을 잡는다는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한다는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종목이 이제 2,975원에 갔는데 눌림목이 발생한 2,800원대, 뭐 2,820원이나 2,830원에서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830원, 2,82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 외에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3.9% 상승을 했네요. 3.9%. 그럼 이 종목이 2,930원이에요. 2,930원인데 그 2,930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저항에 부딪혔던 241선, 바로 그 자리가 2,925원이니까 시간 외에서는 2,930원, 241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가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가를 봤을 때는 2,820원으로 마감했으니 240일 저항 아래에서 마감을 해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항대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시간의 현재가를 보니까 241선 위에서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현재가, 시간의 단일가의 현재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 실질적인 종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감한 종가는 2,820원이지만 2,930원, 곧 241선 위에서 마감했다라는 것. 그러면 내일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바로 241선 위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241선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종목은 또다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종가의 SM라이프 디자인 종가 2,820원에 확인했고 시간의 현재가를 확인하니까 2,930원이었고 241선 저항대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내일 시가가 241선 위에서 출발하면서 241선을 깨지 않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한 이후에 시간의 단일가를 체크하고 시간의 단일가가 어느 저항대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M라이프 디자인이 내일 갭상승해서 상승의 불을 켤 수 있다. 상승의 불을 켤 가능성이 있겠구나.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종가 베팅의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전략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를 체크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주식은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매 전략이. 곧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장전에는 무엇을 본다고요? 시간의 등락률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이 두 개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외에서 등락률 상위인데 거기서 하나 더 체크할 게 뭐죠?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중요하죠.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주가를 5%, 10% 올릴 수가 있어요. 시간 외에서. 그런 종목은 거래 대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억 단위로 나와야죠. 억 단위로 나왔는데 시간의 등락률 보니까 괜찮다. 3%에서 10% 사이에 시간 외에서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도 여전히 시간 외에서 상승했던 종목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갭상승에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장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종목이 밀릴 것이냐 위로 계속 상승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중요한데 전일 대비 거래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을 비교하는데 1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분 동안에 전일 대비해서 1%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전일 대비 1분 동안에 1%의 거래량. 이것은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1%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전 그리고 시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의 등락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그리고 거래 대금을 동반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1분 동안에 장초반 9시부터 9시 1분 동안에 거래가 활발하게 붙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중에는 무엇을 체크합니까? 장중에는 체크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렸는데 한번 각자 만들어 보시고 어렵다. 조건 검색식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십시오.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장중에는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거래대금 상위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 급증도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장중에는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 곧 대장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곳이 곧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수급주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종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날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음날 상승하려면 주가를 매집한 흔적이 있어야 되죠. 매집의 흔적이 뭐냐면 바로 아랫꼬리입니다. 아랫꼬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를 던지는 것,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윗꼬리죠. 윗꼬리 달면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물을 던지는 것, 그게 바로 윗꼬리죠.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던지는 것을 확인할 때는 윗꼬리, 그 다음에 물량 매집을 확인하는 것은 아랫꼬리인데 장 후반에 마감에 발생하는 아랫꼬리가 중요한 거예요.
장중에 오전장에 아랫꼬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아랫꼬리 발생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인 종가를 봤을 때는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매집이 아니죠. 아래에서 주워 담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물량을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꼬리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때가 중요하다? 바로 종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가. 그러니까 종가도 뭐 3시 20분 그 근처가 아니라 3시 전후한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3시 전후한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5분봉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5분봉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아랫꼬리가 발생하면서 아래에서 개인들의 매물들을 흡수하면서 특히나 단타를 하는 분들의 마지막 매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가 지쳐서 마지막에 던지는 물량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걸 주가를 누르는 것이라 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눌림목이라 하죠.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계속 누르면서 매물이 나오기를. 그걸 못 견디고 물량을 던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아랫꼬리를 달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랫꼬리를 다는데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이 나타났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 검색식에 걸려드는 종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것도 노란 톡방에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일일이 종목을 찾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곧 AI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겁니다. 종목을 찾아주는 거죠. 종목을 찾아주면 그 종목들을 보면서 수급과 더불어서 같이 보고 거래량, 거래 대금 같이 보면서 아랫꼬리 달면서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종가에 가까운 시간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베팅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베팅을 한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를 보는 거예요. 4시부터 거래되는 시간의 단일가를 보는데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드는 것, 특히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을 만드는 종목이 특히나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2%, 3% 오른다고 했을 때 가볍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종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의 상한가 달성하면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갭상승할 때 매도한다는 거죠.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면 다음날 갭상승 10% 이상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9시부터 바로 거래가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는 VI 걸리게 되죠. VI. 네, VI 걸리면서 갭상승하면서 10% 이상 상승했으니까 VI 걸리면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호재성 뉴스가 있는지 빨리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호재성 뉴스가 있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바로 매도하지 마라. 호재성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갭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호재성 뉴스가 있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보는 거예요. 10%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고 더 간다는 거죠. 15%, 20%. 때로는 그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에 의해서 당일날 30% 상한가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장전, 그리고 장중, 그다음 종가 베팅 이런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장 초반에 그리고 장 중에 종가 베팅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해하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그 상세한 부분을 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에 참여해 주셔서 상세 전략과 더불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